안녕하십니까. 3분 소방안전입니다. 지난번에 2021년 1월 스프링클러 설비가 이제 개정된 것이 있었고, 자동화재 탐지 설비에 대해서는 지하구 부분에서 발신기가 삭제되었다고 하였는데, 제가 이제 착각한 부분이 지하구 화재 안전 기준이 새로 생성되었는데, 없던 부분을 제가 이제 잘못 설명드린 것을 말씀드리면서 지하구의 화재 안전 기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하구의 화재 안전 기준 NFSC 605는 각 화재 안전 기준에 분포되어 있던 것들을 지하구의 화재 안전 기준에서 하나로 정리를 한 것입니다. 2021년 1월 15일자로 개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가스 누설 경보기 화재 안전 기준도 새롭게 생성이 되었습니다. NFSC 206 2021년 2월 4일 제정된 것입니다. 이번에는 지하구의 화재 안전 기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다음 기회에는 가스 누설 경보기의 화재 안전 기준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정 소방 대상물 하면 소방에서는 소방 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을 특정 소방 대상물이라고 하는데, 1번 공동주택에서부터 시작해서 30번 복합 건축물까지를 특정 소방 대상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지하구는 28번에 지하구가 있습니다. 이 법률은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 있습니다. 자, 28번 지하구 가 전력, 통신용의 전선이나 가스, 냉난방용의 배관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집합 수용하기 위하여 설치한 지하 인공 구조물로서 사람이 점검 또는 보수를 하기 위하여 출입이 가능한 것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지하에 콘크리트로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구조물을 설치하고, 여기 보였듯이 전력, 통신용, 전선이나 가스, 냉난방 배관을 설치한 것입니다. 1번 전력 또는 통신사업용 지하 인공구조물로서 전력구, 케이블 접속부가 없는 것은 제외, 또는 통신구 방식으로 설치된 것. 그 다음에 2번, 1번 외의 지하 인공구조물로서 폭이 1.8m 이상, 사람이 양팔 벌렸을 때 1.8m 정도 되죠. 높이가 2m 이상, 사람의 키가 이제 2m 이상은 보통 안 되니까 사람이 충분히 들어가서 출입이 가능한 부분이고, 길이가 50m 이상인 것.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9호에 따른 공동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정의에서 구, 공동구란 전기, 가스, 수도 등의 공급설비, 통신시설, 하수시설 등 지하 매설물을 공동 수용하므로 미관의 개선, 도로 구조의 보존 및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지하에 매설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지하구의 화재 안전 기준을 요약해보면 제1조 목적, 제2조 적용 범위, 제3조 용어의 정의, 제4조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 제5조 자동화재 탐지 설비, 제6조 유도 등, 제7조 연소방지 설비, 제8조 연소방지제, 제9조 방화벽, 제10조 무선통신 보조 설비, 제11조 통합감시시설,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4조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 지하구의 소화기구는 소화기 능력 단위, A급 화재는 개당 3단위 이상, B급 화재는 개당 5단위 이상, C급 화재에 적응성이 있는 것으로 할 것,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분말 3.3kg인 경우 A급은 3단위, B급 5단위, C급 적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번 소화기 한 대의 총 중량은 사용 및 운반의 편리성을 고려하여 7kg 이하로 할 것. 보통 소화기가 3.3kg인데 이 외함, 철제 무게까지 해서 보통 4.95kg 총 중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7kg 이하로 해야 되고, 소화기는 사람이 출입할 수 있는 출입구, 환기구, 작업구를 포함해서 출입구 부근에 5개 이상 설치할 것,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좀 현실적이죠. 그 다음에 4번 소화기는 바닥으로부터 1.5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할 것. 소화기를 높이 놓으면 안 되고 1.5m 이하에 놓고, 상부에는 소화기라고 표시한 조명식 또는 반사식의 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합니다. 상부에 놓는다는 건 한 눈높이 정도, 사람이 멀리서도 식별할 수 있도록 조명식 또는 반사식의 표지판, 소화기라는 표지판을 붙여야 됩니다. 이번에는 지하구의 자동 소화장치에 대한 것인데, 2항 지하구 내 발전실, 변전실, 송전실, 변압기실, 배전반실, 통신기기실, 전산기기실,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이 있는 장소 중 바닥 면적이 300제곱미터 미만인 고대는 유효설비 방호체적 이내의 가스, 분말,
고체 에어로졸 캐비넷형 자동 소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300제곱미터 미만인 곳이니까 작은 공간에도 다 해당된다는 것이고요. 다만 해당 장소에 물분무 등 소화 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사망, 지하구의 제어반 또는 분전반마다 가스 분말, 고체 에어로졸, 자동 소화 장치 또는 유효 설비 방호 최적 이내의 소공간용 소화 용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런 경우 가스 약재는 요 위에 있고 노즐은 요 제어반 또는 분전반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온도를 감지해서 자동으로 동작해서 약재를 분사하는 장치입니다. 사항, 케이블 접속부, 절연유가 포함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절연유가 웬만해서는 불이 안 붙지만 고온도가 되면 절연유에도 불이 붙을 수 있기 때문에 케이블 접속부에 절연유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자동 소화 장치를 설치하되 소화 성능이 확보될 수 있도록 방호 공간을 구획하는 등 유효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가스 분말, 고체 에어로졸, 자동 소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지하구에 설치하는 자동화재 탐지 설비입니다. 이랑 감지기, 감지기 중 먼지, 습기 등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발화 지점 1m 단위, 발화 지점과 온도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설치할 것. 이렇게 화재가 발생하면 발생 위치를 거리로 나타내죠. 감지선형 감지기를 보통 사용을 하는데 설치 위치는 지하구 천장의 중심부에 설치하되 감지기와 천장 중심부 하단과의 수직거리는 30cm 이내로 할 것. 보통 조가용 선을 설치하고 거기에다가 감지선형 감지기를 붙들어 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간씩 천장과 떨어지게 되는데 그래도 30cm 이내로 설치해야 하는 것입니다. 형식 승인을 받은 것은 형식 승인에 맞게끔 설치하면 되는 것입니다. 3. 발화 지점이 지하구의 실제 거리와 일치하도록 수신기 등에 표시할 것. 이렇게 수신기에 발화 지점이 표시되도록. 그 다음에 4. 공동구 내부에 상수도용 또는 냉난방용 설비만 존재하는 부분은 감지기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면제 기준입니다. 2항 발신기, 지구 음향장치, 시각 경보기는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제6조 유도등, 사람이 출입할 수 있는 출입구, 환기구, 작업구를 포함한다. 에는 해당 지하구 환경에 적합한 크기의 피난구 유도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지하구에 설치하는 연소방지 설비는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제7조 연소방지 설비, 배관은 배관용 탄소관관이나 압력 배관용 탄소관관, 급수배관, 송수구로부터 헤드까지 오는 배관을 말하는 것이고 급수배관은 전용으로 하여야 하고 배관의 구경, 헤드수에 따라서 32mm, 40mm, 50mm, 65mm, 80mm 교체배관은 가지배관과 수평으로 하거나 가지배관 밑에 설치하고 최소 구경은 40mm 이상. 배관에 설치하는 행가는 가지배관일 때는 행가 설치를 3.5m 이내마다 하고 상향시 헤드와의 행가 사이는 8cm 이상 간격이고 교차배관에서는 4.5m 이내마다 행가를 설치하고 수평주행 배관도 4.5m 이내마다 설치합니다. 그 다음에 분기 배관에 관한 것입니다. 제8조 연소방지제, 케이블이나 전선의 그 내부는 구리나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지만 그 외피는 절연성인 PVC 성분을 갖고 있는 가연성 소재이기 때문에 분기구나 지하구의 인입구 또는 인출부, 절연유 순환펌프 등이 설치된 부분, 기타 화재 발생 위험이 우려되는 부분에는 연소방지제로 처리를 해서 화재 확산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케이블 한 롤의 길이는 300m다 보니까 반드시 케이블이 가다가 연결 부위가 생기죠. 연결 부위는 접촉 부분에 의한 과열이라든가 사고 우려가 있는 부분이 대부분 연결 부위이다 보니까 그 부분에는 난연성이 있는 그런 연소 방지제로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보일러 연통의 연결 부위를 보면 흰색 석고로 이렇게 처리를 하죠. 흰색 테이프로다가 감고 거기다 석고하고 같이 해서 바른 다음에 나중에 굳어버리면 완전히 그게 난연성이 되듯이 여기에도 똑같진 않지만 그런 난연 성능을 해서 화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처리를 한 것이
연소 방지제입니다. 제9조 방화벽입니다. 지하구에 있어서 방화벽은 일반 건물의 방화구획과 비슷한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하구에서 화재가 났을 때 통으로 터져 있다면 화염에 의해서 전체가 소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방화벽을 설치해서 화염이 어느 한 부분에만 한정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방화벽은 다음 각구에 따라 설치하고 항상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자동 폐쇄 장치에 의하여 화재 신호를 받으면 자동으로 닫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1. 내화 구조로서 홀로 설 수 있는 구조일 것. 2. 방화벽에 출입문은 갑종 방화문을 설치할 것. 평상시에 열려져 있다 하더라도 화재 신호에 의해서 닫히든가 그렇지 않으면 항상 닫아놓든가 출입문은 그렇게 관리하여야 합니다. 3번 방화벽을 관통하는 케이블, 전선 등에는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내화 충전 구조로 마감할 것. 이렇게 케이블이 지나가다 보면 케이블이 지나간 곳에 구멍이 이렇게 뚫려져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는 내화 충전 을 해서 화염이 건너갈 수 없도록 그렇게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4. 방화벽은 건축물과 지하구가 연결되는 부위, 변전소에서 분기구, 거기에서 그 지하구로 연결되는 부분, 건축물로부터 20m 이내에 설치할 것. 자동 폐쇄 장치를 설명하는 거고요. 이거는 성능 인증 받은 것으로 하여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제10조 무선통신 보조 설비. 지하구에는 핸드폰도 잘 터지지가 않고 일반 무전기로도 통신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선통신 보조 설비를 설치해서 단자되는 방제실, 공동구의 입구, 송수구 세 곳에 설치를 하고 지하구에는 누설 동축 케이블을 설치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11조 통합감시시설입니다. 소방서와 지하구의 통제실 간에 정보통신망을 구축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정보통신망은 광케이블 또는 이와 유사한 성능을 가진 선로로 해야 되고, 세 번째로 수신기는 지하구의 통제실에 설치를 하되 119 상황실에 정보통신 장치에 표시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지하구의 화재안전 기준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댓글,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꾹꾹 눌러주시면 좋은 영상 만들어서 올려드리겠습니다.